주식 투자의 기초와 경제 상식을 만화로 쉽게 알려주는 툰개미툰. 안녕하세요. 전직 펀드 매니저 툰개미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중요한 개념인 스톡과 플로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재테크를 하고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나 자신과 내가 투자할 회사의 경제적 실체를 아는 것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스톡과 플로우라는 개념에 대해 바탕을 두고 개인의 측면에서는 가계부, 그리고 기업의 측면에서는 재무제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무제표의 개념을 알았으니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주식 밸류에이션의 기초 개념과 자주 쓰이는 밸류에이션 지표 중에서 PE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밸류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밸류에이션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PER, PBR, EV/EBITDA가 있습니다. 먼저 시가총액이란 무엇일까요? 시가총액이란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의 현재 주가에 발행 주식수를 곱한 것을 말합니다. 즉, 현재 기업이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A라는 기업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A 기업의 발행 주식수가 1만 주라면 기업의 가치는 1,000만 원입니다. 즉 A라는 기업의 가치는 지금 주식시장에서 1,000만 원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평가가 즉 밸류에이션이 후한지, 즉 밸류에이션이 높은지, 아니면 평가가 박한지, 즉 밸류에이션이 낮은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PER, PBR, EV/EBITDA 등인 것입니다. 어떤 지표가 더 나은 지표냐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지표의 특징을 알고 기업의 실체를 더 적절히 반영하는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BR은 기업의 자산 측면에서 보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V/EBITDA는 그 중간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정리해서 보면 그림과 같은데요. 이는 재무제표의 개념을 설명할 때와 비슷하죠. 즉, PBR은 기업의 스톡을 나타내는 재무상태표를 반영하고 PER은 기업의 플로우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를 반영하고 EV/EBITDA는 그 중간을 의미합니다. 마치 현금 흐름표와 같은 역할일까요? 그럼 먼저 PE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ER은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기업의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순이익이 10억 원인데 기업 가치가 100억 원이라면 PER이 10배인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PER이 10배라는 의미는 기업이 1년간 번 순이익의 10배를 그 기업의 가치, 즉 시가총액으로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PER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순이익분의 시가총액입니다. 여기서 앞서 얘기했듯이 시가총액은 현재 주가 곱하기 총 발행 주식수이므로 PER 수식의 분자와 분모를 각각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화면과 같이 쓸 수 있겠죠. 여기에서 분자는 시가총액을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눈 것이니 주당 현재가가 되고, 분모는 순이익을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눈 EPS가 됩니다. EPS란 주당 순이익을 의미합니다. 순이익을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눈 값인데요. 이는 기업이 한 주당 얼마의 순이익을 올렸는가를 의미합니다. 결국 PER은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이기도 하지만 EPS, 주당 순이익분의 현재 주가로도 쓸 수 있는 것이죠. PER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가에 따라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PER은 어떤 기준의 PER인가가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과거 순이익을 사용하는 트레일링 PER과 미래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포워드 PER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충 편하게 작년 기준 PER, 올해 또는 내년 PER을 쓰기도 합니다.
트레일링 PER은 지금 시점으로부터 과거 4개 분기, 즉 과거 1년의 순이익을 사용해서 계산합니다. 즉 완전히 결정된 과거 순이익을 사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이 2022년 2분기가 끝난 시기니까 지금 트레일링 PER은 2021년 3분기, 4분기, 그리고 2022년 1분기, 2분기의 순이익을 사용합니다. 반면 포워드 PER은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4개 분기, 즉 미래 1년의 순이익을 사용합니다. 완전히 미래의 예상 이익만 사용해서 계산하는 것이죠. 올해 PER은 이 두 가지가 혼합됩니다. 지금이 2022년 2분기가 지난 시점이라면 올해 PER은 이미 결정된 1분기, 2분기, 과거의 순이익과 3분기, 4분기의 미래 예상 순이익을 사용하는 것이죠. 따라서 연초에는 올해 PER과 포워드 PER이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되고 애널리스트들도 한 해의 초기에는 올해 예상 PER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한 해의 말로 갈수록 올해 PER은 과거 PER의 의미가 강해지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올해 PER보다 포워드 PER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PER이 몇 배다 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기준의 PER인지 명확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과거 순이익을 사용하는 트레일링 PER과 예상 순이익을 사용하는 포워드 PER의 장단점은 각기 다릅니다. 트레일링 PER을 사용하는 경우 이미 확정된 과거 순이익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치가 명확하지만 미래 전망을 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포워드 PER은 미래 실적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지만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상이 틀릴 경우 수치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주식 밸류에이션의 기초 개념과 그중 PER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PBR 및 EV/EBITDA의 개념과 각 지표들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